자, 안녕하십니까. 평생무료 주식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다음 주 테마 관련돼서 언급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이었죠. 미국이 결국에 무역 분쟁 관련된 언급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까지 에, 하락으로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좀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 어떠한 업종과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무역 분쟁이 이제 중국과 그리고 EU, 뭐 일본 등에 상당히 좀 많이 파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적인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고 보고 있어서 역시 쉽지만은 않은 흐름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지난주에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EU 관련돼서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는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을 수락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자동차 쪽에서도 20%의 관세를 부과를 할 것이다 라는 이제 경고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 이 부분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 이제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계속 끌고 가면서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우리의 시장 쪽으로 결국에 연결이 되면서 지난주에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주는 반등을 노리는 시간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지난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금요일날 양호하게 반등을 좀 했습니다. 목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고 목요일날 다시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금요일날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려 섞인 부분은 일단 선물 쪽으로만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거래소 쪽과 코스닥 쪽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는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서 과연 이 거래소 쪽, 코스닥 쪽의 외국인에 대한 포지션이 얼마만큼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상승했었던 종목들을 볼게요. 그럼 보험 쪽, 남북경협은행 월요일날 강했고요. 역시 AI 반도체 그 지난주에 얘기를 해드렸듯이 뭐 아이텍 반도체나 네페스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고요.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 IT 대형주들이 수요일 또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 좀 눈에 띄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 바로 이제 엔터 쪽과 그리고 의류 쪽 뭐 이런 부분인데 엔터 쪽은 뭐 연예 기획 쪽 그리고 뭐 드라마 제작이나 게임 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금요일 쪽까지 바이오 엔터 조선이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을 했었던 종목들은 뭐 바이오 업종이 일단 뭐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같이 동반 하락을 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이제 남북경협주들이 슬슬 이제 고점 부근에서 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도 좀 우려 섞인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려 섞인 부분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이 결국에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바이오나 IT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올려야 결국엔 시장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관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올려야 지수가 올라간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수 상승하기 상당히 버겁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동안에 좀 많이 소외를 받았고, 그리고 시장이 좋든 나쁘든 어떠한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로 매수가 몰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뭐 엔터 쪽, 의류 관련 쪽, 뭐 이런 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AI 반도체 뭐 이런 쪽, 이 지난주 상일 종목이고 이번 주엔 이제 엔터, 게임, 뭐 2차 전지, 음식료 뭐 이런 쪽인데 일단 엔터나 게임은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이 여름 방학에 대한 특수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학교 아니 이제 대학생들은 이미 이제 대학 여름 방학이 좀 들어갔고요. 이제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7월 초 중순경에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8월까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엔터주들은 게임주들과 더불어서 여름방학에 대한 특수성이 조금 있다라는 부분. 거기에 이제 바이오는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을 때 결국 지수 상승 종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서 바이오 쪽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의 수소차 관련된 부분과 연결이 돼서 2차 전지 이제 우리나라 중국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 한알령이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부분으로까지도 격상이 됐다. 그래서 조만간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고, 또한 이제 디젤 자동차를 유럽 쪽에서 이제 뭐 로마나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나 밀라노 그리고 독일의 함부르크 뭐 이런 지방 자치단체의 도시들이 디젤 차를 상당히 많이 이제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어진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료 관련된 부분은 그겁니다. 이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소비주 쪽으로 매수가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이제 월드컵이라는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3차전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뭐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만약에 이제 16강 탈락이 됐다라고 하면은 3차전에 대한 시청률이 상당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뭐 얘는 뭐 독일을 막 2대 0 이상으로 이기고 멕시코가 무슨 스웨덴을 이기면 16강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찌됐든 뭐 끝까지 계속 월드컵에 대한 특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으로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 평가를 해서. 그래서 연애, 음원, 영화 같은 부분은 일단 한한령의 완화와 그리고 여름방학 특수, 개별적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JYP 엔터나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는 블랙핑크가 다시 이제 다시 런칭이 되면서 이 상당히 좀 히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M, YG, JYP 여기에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들까지 뭐 움직이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매진 아시아 같은 뭐 이런 종목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은 역시 여름방학 특수와 더불어서 신작 게임 관련된 기대감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펄어비스, 컴투스, 드래곤플라이, 넷마블. 넷마블은 BTS 관련된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 뭐 NC소프트나 뭐 이런 종목들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 바이오제약은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쪽은 그나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그나마 뭐 허주마, 트룩시마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실적과 실적이 얼마만큼 뒷받침 되냐 그리고 결국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 빠르게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7월 4일인가요? 7월 4일 날 3차 그 증선이 그리고 18일, 19일에 4차 증선이 관련된 부분이 계획이 돼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이고요. 2차전지가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삼화전기 26% 상승, 그리고 뭐 평화산업은 17% 마이너스지만 뭐 이런 흐름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음식료도 메일 유업이 10% 상승, 그리고 마니커가 37% 상승, 뭐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병행을 하시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시기 바라겠고,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 그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박스권 하단 부분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만약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지지를 받았었던 선을 이제 이탈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한번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최악의 조건을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 언제까지 좋은 그런 부분으로만 연결이 될 수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인데, 반등이 나오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지를 또 확인해 봤기 때문에, 예전같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강하게 또 상승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많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좀 안타 단타 정도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도, 이번 주 이게 다음 주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